당나라, 송나라 때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일반 사대부들, 그 사대부나 아니면 그 권력가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정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뭐 소동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스님들하고 가까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적인 매력, 그러니까는 명상의 일반화인데 지금 이렇게 선원이나 이렇게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보면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걸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외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데 한 대여섯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머리가 미칠 것 같은데 맨날 컵밥 먹고 노량진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뭔가 에너지를 강력하게 해주고 나를 추스리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참선이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게. 그건 뭐, 이제 하나의 근기에 따른 뭐 부처님은 대기설법이라 그러듯이 이제 그런 현재적인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 심리적 상태나 또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적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지혜와 자비의 하신처럼 지극한 인격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은 누구라도 또 뭐 어떤 언어가 되었건 묵빈이 되었건 뭐 그냥 그대로 부처님께서도 이제 상호설법 이야기하듯이 오비구가 그저 부처님 탁 얼굴 자퇴하면 탁 보니까 이게 가가하고는 다른 것 같고 뭐 붓다도 우리는 다 이제 이제 무시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달라진 모습 속에서 그저 감흥이 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상대방이 이 지극함 앞에는 순수함 앞에는 누구라도 다 밖으로 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적절한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심리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뭐 논리적인 답변이나 또 처방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제 그런 기량까지는 또 이제 수행과 더불어서 하나의 뭐 수행의 또 다른 하나 뭐 보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더 이제 기량을 높여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좀 이 세상을 또 사람에 대한 또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같은 것도 더 좀 겸비를 해서 사람들을 잘 하나 제접할 수 있는 또 근기에 따른 뭐 처방, 약방문을 잘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능소능대함을 이제 구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 이게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어떤 뭐 편안함, 치유 또 내지는 뭐 진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 이게 끌어줄 수 있고 쉽게 그걸 뭐 향상시키거나 제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량이 이렇게 또 더 학습을 하고 더 그런 데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처방전을 잘 하나 낼 수 있는 기량을 좀 더 구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한철 그러니까 한 90일 정도 이렇게 안거를 같이 하시면 뭐 괄목상대라고 할까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바뀌거나 안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것만 말고 뭐 전에도 이렇게 다른 대중들하고 다 같이 사셨었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수행이라는 건 사실은 한 순간에 이제 전환되는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딱 막혔던 게 한번 터지는 건 전환되는 일이거든. 이 궁극의 문제라는 건 결국은 하나 이게 언산철벽을 뚫어서 또 문 없는 문에 한 발 팍 내디지는 일은 이건 뭐 일전어라 그러듯이 한번 전환시키는 이런 어떤 뭐 시기 또 거기에 말 끝에 또 내지는 어떤 기연 또 어떤 인연 이런 걸 통해서 확 전환되는 이제 이런 순간이나 시간이 이제 도래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제 또 안목이 있는 눈 밝은 사람은 그 전환을 딱 보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또 뭔가 어떤 경계가 왔구나. 또 한층을 더 올라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느낄 수도 이제 선지식은 이제 있는 분을 선지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자기 업성이 이제 조금 더 하나 이제 신다 할까. 또 이제 그걸 아마 녹여내거나 또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또 강력한 자기 신심과 원력, 또 이제 마음에 또 지극한 하나의 하나의 뭐 힘이죠. 공부의 힘이죠. 이런 게 생겨나면은 크게 업력에서 그냥 이제 대중생활 속에 마음대로 뭐 업력을 발산하거나 또 저 사람이 다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분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사람도 쭉 시간이 가면서 바로 이제 뭐 경계가 달라지는 이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쭉 보니까 뭐 며칠을 지나다면은 저 정도 하나 사람이 완숙해졌구나. 또 많이 달라졌구나. 또 신심도 충만되었구나. 또 뭔가 이게 정진력도 늘어났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건 있는 거죠.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최근에 틱나탄 스님이 열반하셨잖아요. 스님이 그 관련해서 틱나탄 스님이 월정사에도 전에 타나큰 스님 100주년 때 스님이 초청하셔서 오시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런 인연들도 있어서 스님도 추모 영상도 찍어 올리고 뭐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어른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 그러한 수행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수행력이 꼭 유지라기보다는 그런 수행이라는 건 자기 업성에서 해방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 뭐 업력을 하나 소멸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끄달려 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의 어떤 뭐 원력 또 내지는 하나 이게 뭐 삶의 어떤 뭐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서 쭉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 나이가 연세가 들게 되면은 이제 기력이 아무래도 이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 에너지의 어떤 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는 분명한 관점이 확연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의 기억력도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인식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상상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든 또 지극히 이 대상에 대한 헌연한 하나 이 자비지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정말 하나 이게 이 뭐 대상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뭐 또한 하나 뭐 정신적인 하나 치매 현상이 왔다든지 알츠하이머 병이 왔다든지 뭐 기억 상실증이 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또 조금 정신력은 흐려지고 마음이 성성하고 기운이 있을 때보다 훨씬 달리 이제 경계가 달리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하나의 뭐 변견이 사라진 하나 공성에 대한 투철한 하나 이게 이 자각이나 이런 것은 아마 뭐 내 속에서도 큰 하나 이게 이 뭐 인식이 강하게 하나 이게 형성돼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전에 그 성철 스님 이런 어른들 말씀하실 때 뭐 오매이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로 얘기하면 민절 기절했을 때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항상한 에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90으로 지금 보거든요. 스님도 90 넘습니다, 이제. 2030년이면. 누구라도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평균 수명이 90이니까요. 그게 50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까먹으면 실제로 일반은 95 정도를 봐야 그게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각한 치매가 되지는 않더라도 거의 반쯤 치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95세에 맨정신으로 멀쩡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립이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걸 일관해서 일통해서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관점의 문제로만 가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거는 그냥 기능 자체가 어느 부분이 상실된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결국 그것도 하나의 뭐 병리 현상일 수 있고, 뇌의 어떤 손상이든 또 이제 결함 속에서 나타나는 또 이 생학 물질이나 이런 거 어떤 발생이 이게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이제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그거대로 하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학에 또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이 선이나 뭐 명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내 기능 자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또 좋은 하나 이게 기능이 순기능이 소위 생학 물질이나 또 내지는 좋은 하나 이게 뇌파의 발생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그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도 명상이나 참선은 분명히 하나 이게 임상적으로도 좀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이야기 되듯이 전혀 뭐 치매하고 관계없다. 이제 왜 그러면 수행한 뭐 고성들도 치매 현상이 옵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상당 부분 또 이 생리적인 또 유전 질환적인 또 내지는 또 인간이 가지는 이제 뇌 세포의 이제 상당한 소멸 속에서 또 이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뭐 병리적 현상이라든지 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 결국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신 병리 현상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명상 참선이 이 만 가지를 다 해결하는 근본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 또 뇌 이런 것들을 좀 더 평온하게 또 내지는 또 향상시키고 또 항상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 기여할 수 있고, 또 이제 치유라는 이런 이제 관점 속에서도 정신병리 현상의 치유에도 상당 부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아마 뭐 복합적으로는 그런 치유의 관점 속에서는 현대 의학이 이제 이 규명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하나 이게 치유 이런 것하고 같이 곁들이면서 명상과 참선 이런 것들이 함께 되게 되면은 또 건강한 하나 정신적 또 뇌 기능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그 깨달음이라는 관점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나는 그런 영역의 인식 기능이 최대한도 이제 저하되고, 그러면서 그 기능 자체가 마멸이 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인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인식 기능 자체가 이게 잘못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관점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큰 하나 이게 장애를 나는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또 뭐 상상력이나 인식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은 분명히 하나 이게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것, 또 인식의 영역도 사실은 지금 뭐 뇌과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27세 이후가 되면은 인식의 영역이 이게 쇠퇴해 간다 그래요. 적어도 한 20대 중반이 뇌 기능으로서는 가장 하나 이 정점에 이제 이르게 되고, 뇌 자체도 그때부터 이제 좀 축소돼 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이 시냅스 또 뉴런 뭐 이런 것들도 정신 영역을 갖다 이게 뭐 강화시킴으로 해서 쉼 없이 늘어나는 경향도 또 있기도 하지만은 또 줄어드는 뭐 세포수, 뇌 세포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육체도 결국은 노화 현상 속에서 근력도 약해지고 기운도 약해지고 다 오장육부가 다 쇠락해지는데 뇌만 하나 이게 건강하게 이래가지고 유지된다는 건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와 같은 관점 속에 이치는 그렇게 해도 또 이제 이 뇌 기능이 이게 인식의 어떤 영역이 이게 손상되게 되게 되면은 그건 뭐 그냥 하나 이게 혼망해질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뭐 사리 분별이나 이런 게 이게 어두워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있는 거죠. 틱나탄 스님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남방불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베트남까지는 북방불교권이잖아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 스스로도 당신이 임재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조계종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임재종이잖아요. 조계종 안에서의 임재종이죠. 뭐 일제강점기 때도 임재종 운동도 일어났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틱나탄 스님은 임재종 계열에서는 가장 최근 스님으로는 유명한 스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틱나탄 스님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당신은 임재종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화두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화두도 당신이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젊을 때 이제 한때는 뭐 하도 수행도 이제 했다고도 하지만은 그런 기반 속에서 자기가 대중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를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여기 와서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호흡을 주시하고 들숨 날숨을 바라보는 이 기본적인 이제 안나반나 수행이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나를 뭐 남방불교, 소성불교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이제 하암사상을 접목했습니다. 소위 들숨 속에서 어머니의 이 DNA랄까, 이 깊은 하나 인연을 갖다 이제 생각했겠죠. 날숨 속에서 아버지의 이 DNA, 이 아버지의 인연을 이걸 이제 호흡과 더불어서 주시하고 항상 그 인연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가장 가까운 하나 이 육친으로부터 자기라는 것이 그 인연에 의해서 또 오게 됐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소위 이제 연기적 하나 이게 긍정적 세계로서 전환시키는 거죠. 뭐 사랑이든 평화든 뭐 행복이든 이제 이런 대상을 통한 긍정적인 하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하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두두물물이 그대로 하나 이게 부처님의 모습 다 다양한 이 꽃들의 모습 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수행의 일반 대중 수행의 근간으로 이제 소위 틱나칸 스님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이 아마 또 특히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상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출가하는 사람도 많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요 월정사 오셔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뭐 베트남 불교가 대성 불교권 또 임재종에 이제 자기가 속했던 종파가 이제 임재종이었고 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대성의 이 하음이 상당 부분 이 틱나칸 스님도 이해도가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 좀 보편화된 비파사나적 하나 이 남방불교의 이 호흡 주시와 더불어 하는 수행에다가 대성불교의 하음 사상을 접목해서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면서 항상 뭐 힐링이죠. 또 스트레스죠. 또 항상 기쁘게
그 해상에 오게 되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린 빌리지랄까, 이 해상을 갖다 이제 열고 또 현대인들이 다 이게 뭔가 이 무상성 또 변화, 고통, 뭐 다양한 수많은 이 복합적 인연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부정성이 높아진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쉬운 하나 이게 이 명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좀 치유의 기능 또 이제 긍정적인 하나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런 하나 수행 명상 교단을 이룩하려고 했다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틱나칸 스님이 굉장히 이제 많은 세계인들에게 이제 평가받고 명상 지도자로서 우뚝하게 하나 위상을 가졌다는 이런 생각을 하죠.